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일본이 한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검토 TF 조사 발표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재협상이 불가능함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한 언론은 한국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대응 방침 결정을 미루려는 것은 일본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 측의 대응에 따라선 한일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상 간 합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의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한 중국이 지난달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을 전면 중단하는 초강수를 뒀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지난 2003년 북한이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한 후 대북 원유 공급을 사흘 동안 중단한 적이 있으나 이후 석유 수출을 전면 중단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북한이 석유 수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치는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북 무역은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된 후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가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12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회기를 넘겨 파행하고 있는 임시국회가 연말도 빈손으로 넘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건데요. 특히 파행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국회 개원특위의 시한 연장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2월 말까지 결론 도출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반대 입장에서 꿈쩍도 하지 않아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모두 사실상 밀어놓은 외유 일정 등으로 당장 정족수에 비상이 걸리는 상황인 점을 인지하고 있어 모종의 결단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생산 환경을 선진화하고 살충제, 농약 등 유해 물질을 먹거리에서 차단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살충제 계란 사태 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한 TF를 9월부터 가동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4대 분야의 20개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4대 분야는 축산산업 선진화, 인증제도 개선, 식품안전 영양관리 강화, 관리체계 정비 등으로 부처 간 사전 협의를 의무화해 엇박자를 차단하고 유해물질 검출 시 합동 대응키로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운데 법원이 투표지와 투표용지의 차이를 처음으로 해석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는 지난 대선 당시 기표소 안에서 기표하기에 앞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의 투표지가 아닌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따로 없는 점을 이유로 투표지와 투표용지의 차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투표지와 투표용지의 개념을 구별해 무죄를 선고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